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초긍정이 박살내는 유해한 것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습관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매일 방송할 원고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제가 읽고 쓰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는 자연분량으로 이제 긍정성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긍정적인 말을 듣고 계십니까? 긍정적이면 일단 말에 부정어가 많이 빠지죠. 이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 대부분 이제 웃는 얼굴을 하는 거죠. 화가 많이 줄어요. 예전에 비해서. 긴장감도 줄고. 걱정을 별로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나 자신을 강제로라도 더 긍정적인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니까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편안한 사람이 돼야 상대도 나를 편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편안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의 습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박살내는 혼자 중얼거리는 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서 스스로에게 긍정을 명령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스스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 몇 가지 해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아주 유해한 거, 우리가 박살내야 되는 유해한 거 첫 번째 뭐예요? 걱정, 근심, 불안. 이거예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들었을 때 이제 이걸 박살내자. 나의 초긍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 없어. 이렇게. 걱정할 시간 없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에 내가 발표하기로 했어요. 대표이사가 참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막 그 걱정되고 너무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걱정하면서 억지로 주무시지 마세요. 뭐 하얗게 누워만 있다가 하얗게 밤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게. 걱정할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뱉고 나야지 내가 제대로 그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입 밖으로 말을 먼저 해야 효과가 있으세요. 자, 지금 걱정할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한 번 더 연습이나 하자. 이렇게 내가 스스로 혼잣말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죠. 내가 걱정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걱정할 시간에 그걸 더 연습하는데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실수할까봐, 좋은 평가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손 놓고 걱정만 하겠어요? 그럴 시간 없으니 차라리 발표 연습하자. 이렇게 돼서 이왕 밤새는 거 연습을 하면서 밤을 새는 게 낫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중에 또 하나 끼어드는 게 꼭 세트로 끼는 게 뭐예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후회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발표를 잘 못했다고 쳐요. 이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다가 막 날밤 새고 발표를 잘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발표 시간에 그 이제 이사님이 김 과장 저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지적이라도 한번 했다고 쳐요. 그러면 막 가슴에 못 박힌 것처럼 계속 힘들어 하다가 이걸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나 완전히 찍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급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후에 스탑, 스스로 제동 거셔야 돼요. 그리고 자, 입 밖으로 다시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후회할 시간 없어. 이렇게. 아까는 걱정할 시간 없어. 이거고 이제는 후회할 시간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자. 다음 발표를 준비를 하든, 발표가 아직 계획이 없으면은 뭐 보고서든 무슨 영업 실적이든 내가 이제 뭔가를 능력을 조금 더 어필해 보일 수 있을 만한 거, 딴 거, 후회할 시간에 그거 하는 거죠.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임시를 만회하거나 실력을 보여주거나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걱정, 근심, 불안, 염려, 후회 이런 게 있을 때 걱정할 시간 없어. 후회가 들 때 후회할 시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첫 번째, 초긍정이 그런 유해한 걱정을 박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이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굉장히 유해한 거죠. 주로 이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죠, 우리가. 계속 부대끼면서 사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총동적으로 우리가 박살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요. 새로 들어온 애가. 그런데 불만도 많아, 게다가. 회사가 비전이 없다는 둥, 뭐 배울 게 없다는 둥, 막 그렇게 사람을 열받게 해요. 그런데 이 후배는 그렇게 일도 못하고 불만도 많은데 직장 상사는 또 그 신입들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또 나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치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받는 거예요. 막 뭐라고도 못하고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최고조로 올라가요. 그럴 때 뭐라고 우리가 이제 또 혼잣말을 해봐야 될까? 감정 낭비를 왜 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왜 쓸데없이 낭비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감정 낭비를 왜 해? 이제,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치면, 나 홍길동 안 싫어. 내가 왜 싫어?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을 부정적으로 소모하지 않을 거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잖아요. 내가 왜 화를 내? 그럼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면 그렇게 혼자서 앉아 중얼대면 딴 동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으면 써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왜 화를 내? 그럼 뭐가 달라져? 이렇게 써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입 밖으로 내면서 말하면 그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참자, 꼭 참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 박살내는 나 혼자만의 전법이에요. 자, 내가 감정 낭비를 왜 해? 나 그 친구 안 싫어. 내가 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 후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내 감정을 소모하지? 그런 낭비는 안 해. 내가 왜 화를 내? 그렇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어떤 혼잣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초공적으로 박살 내셔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입 밖으로 내봐야 될 이야기는 뭐예요? 망설일 여유 없어. 이거예요. 왜 망설일 여유가 없어야 될까요? 망설이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망설이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망설이면 뒤로 물러서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딱 내가 선언을 해야 망설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런 기준을 한번 가져보세요. 조건이나 상황을 일단 접어두고 내가 그게 망설여질 때 그걸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까봐 이제 막 망설여지고 실패할까봐 망설여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1년 후에 후회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을 내가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 못한다고 망설일 여유 없어. 자신 없다고 망설일 여유가 없어. 시간 없다고 망설일 여유 없어. 준비가 덜 됐다고 망설일 여유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출발. 그리고 뛰면서 부족한 걸 어떻게 할까. 허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막 뛰어 넘어가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 팍 까지기도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계속 보완하는 거 그때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망설여지는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뭐 제안받고 제가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망설여지고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재고 따지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것도 있기는. 그런데 성공하는 일, 그래서 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하는데 8가지는 성공하고 2가지는 이거 그냥 섣부르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후회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망설이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이 8가지 성공의 어떤 그런 짜릿한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준비가 안 된 채로 시작해서 실패했다고 후회할 확률은 성공해서 기뻐할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만약에 그 실패한 내용을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실패할 걸 성공했을까?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굴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보완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망설이는 거 단호하게 이렇게 스탑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